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PPT 속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아,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세련되고 깔끔하게 만드는 그 기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지를 얼만큼 일관성 있게 잘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 왕초보도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익히시면은 뭔가 좀 세련되게 만드는 거에 눈이 좀 뜨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지 만들기 핵심 포인트는 잠시만요. 속지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속지마다 제목이 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은 이 PT를 할 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분이 발표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할 때 상단 좌측에 또는 우측 상단 또는 가운데에 어떤 그 키워드 중심의 어떤 문구가 있으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든 상태로 얘기를 듣는 거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얘기를 들어서 마지막에 그런 거구나 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왼쪽에 이렇게 왼쪽 상단에 보면은 속지 만들기 핵심 포인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목이 없을 경우는 이건 뭔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속지 만들기 핵심 포인트의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지마다 제목 또는 전 서브 제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얇은 라이트 그레이로 얇은 회색으로 처리한 거는 전체 표지 속지 뒷표지 만들기 중에서 속지 만들기다. 그러면 딴 것도 있겠죠. 또 표지 만들기도 있겠고 목차 만들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래서 위 또는 아래에 또 이것만 또 오른쪽 끝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속지에는 제목이 필수고요. 제목의 위치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밑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밑에는 좀 이렇게 페이지가 있다든가 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 문구가 있다든가 뭐 이런 수가 있겠죠. 카피라이트 뭐 이런 거요. 카피 문구가 아니라 카피라이트 저작권 같은 거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목이 왼쪽에 있으면은 거의 끝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맨 왼쪽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항상 이렇게 그 슬라이드에 제목이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혼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의 위치가 일관성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일관성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이제 리더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좀 고딕체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딕체면은 고딕의 이제 볼드체인데요. 이게 그러면은 끝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폰트의 모양이라든가 굵기, 크기, 그다음에 컬러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는 가능한 단순한 게 좋습니다. 제목 이런 데도 컬러를 많이 쓴다든가 다른 걸 쓰면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서브 제목을 이렇게 회색으로 했다면 끝날 때까지 같은 컬러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정말 강조하게 하면 빨간색이라든가 이렇게 뭐 파란색이라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일관성, 폰트 크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만들고요. 이 제목은 각 슬라이드의 주제 키워드입니다. 주제하고 상관없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는 그거는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목은 이 주제 키워드 위주로요. 여기 이제 수식어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키워드 위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4가지 요소로 포인트로 핵심 포인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중에서 이 마공조라는 거는 저는 이 마공조를 항상 이렇게 PPT를 만들 때 마공조를 머릿속에 항상
달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속지를 만들면서 마공주에 내가 제대로 맞춰져 있나.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입니다. 잣대. 그래서 속지를 만들 때는 안내선을 활용한, 요거는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선을 활용한 상단, 하단, 좌측, 우측, 특히 상단과 좌측의 마진이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을, 마진을 갖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어느 선을 정해놓으면 그쪽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이거랑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의 미학. 공간이 이렇게 좀 여유가 많아야지 이걸 보는 분들이 아주 편안하고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공간이 없이 빡빡하면은 받아들이는 걸 보는 분들도 답답하고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초점이 집중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속지에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의 미학과 여백의 미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여백의 미는 여기다 점 하나 넣고 여백이 많으면은 그게 미학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간의 미학은 요것이 실은 포함된 말입니다. 개체가 조화가 되면서, 개체들이 적당히 조화되면서 이제 이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와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배경이 특히 이제 배경이 흰색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흰색을 하는데 여기다 칼라를 쓸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절제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칼라. 여러분들 집에 이사 왔는데 벽지를 노란색, 그 다음에 원색에 가까우는 녹색을 쓴다든가 보라색 쓴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차분함, 그 다음에 집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편안함, 평화로움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칼라를 바탕을 갖다가 칼라를 썼을 경우에는 그걸 보는 분들이 평화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칼라를 쓰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라는 흰색 아니면 무채색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정, 완전 검정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좀 검정에 가까운 회색, 이런 무채색 쪽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파란색, 노란색, 녹색을 쓸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가구를 30평 아파트 쓰는데 가구를 한 50개 들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로도 없고 빡빡하겠죠. 집안에 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구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가구가, 용도가 맞는 가구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와 사진 이미들이 적당한 곳에 적당한 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는 공간의 미학이 조화, 개체 간의 조화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이 이렇게 좀 있어야지만이 편안함을 느끼죠. 집안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는 그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넓어야지 왔다 갔다 할 때 좀 불편함이 없지. 가구가 너무 많아서 가전제품 가구가 너무 많아서 다니기가 되게 힘들면은 그것 또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 제작은 집에 이사 와서, 아파트에 이사 와서 거기에 가구를 들여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공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마십니다. 마공조. 마공조라는 거를 여러분들,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저는 이게 속지를 만들 때 마공조 하면서 속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잠시 멈추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진과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PPT를 만든다 그러면은 우선 다른 것 중에서요, 여기 보기가 있습니다. 홈물가 보면 이거 보기라고 있거든요. 보기에 요거 하나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내선을 하면은 최초에 아마 안내선이 가운데, 정가운데와 요 수직과 수평이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의 이동과 이런 것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일자가 나올 때요,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돼. 요렇게. 자,
어딘가 밖에 가면 이렇게 잘 됩니다. 밖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복제를 하려면 컨트롤을 놓고 하나를 땡기면 복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개체 복제할 때 네 번째 지난번 영상에서 복제하는 방법 네 가지 중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일자가 보였을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생깁니다. 그리고 많으면 없애려면은 이거를 컨트롤 띄고요. 이거를 잡아본 다음에 맨 우측으로 이렇게 던지면 없어집니다. 보이죠? 이거를 드래그해서요. 잡아 당겨서 우측으로 간다든가 이쪽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만든 다음에 맨 밑이나 위로 가버리면 없어집니다. 자, 다시요. 자, 없어졌죠. 자, 그래서 만들고 삭제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요걸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수직 이게 상단 마진, 하단 마진, 그 다음에 좌측 마진, 우측 마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에는 우측이 많이 여기를 채워야 할 경우에는 마진 쓰지만은 마진이 여기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요 위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상단입니다. 상단. 그래서 여기는 제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목 다음에 이것들이 너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 개체들이. 그래서 요 이상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 거. 특히 이제 사진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 사진을 배치를 할 때 어디다 넣느냐. 그랬을 때, 여기 상단, 여기다는 맨 위쪽은 상단이고요. 너무 많이 좀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화살표 키로 컨트롤 화살표 하면 섬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누르고요. 기냥하면 커지죠. 기냥하면 이렇게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간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우리가 제가 단축키 할 때 배우셨죠. 그래서 살짝 누르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위치가 첫 번째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이제 마진을 정하는 거. 상단 마진과 좌측 마진. 이상을 우리는 절대 침범하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배치가 편하죠. 첫 번째 배치할 때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요. 자, 내가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텍스트를 넣었을 때 어디 위치를 놓느냐 할 때, 다음에도 이런 것들이 많으면 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죠? 요 선에 가능한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쪽을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번에 가운데를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사진을 요것도 캡처해서 놨을 때 어디다 맞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는 가능하면 이런 글씨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씨가 절대 텍스트일 경우에는 침범하지 않고 여 이상은 더 이상은 침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일 경우에는 이걸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 자체가 이 맨 마지막으로 가 있죠. 이거를 구태여 여기까지 만들려면 불편하겠죠. 사진은 맨 밑에까지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왼쪽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요 좌측 마진. 그렇지만은 사진도 자체도 이 상단 마진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룰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요. 만약에 전체를 사진을 넣겠다.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관없겠어요. 그럴 때는 전체 사진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컬러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컬러가 바탕이 어떻게 해야 돼서 이거를 뭐 흰색으로 글씨를 한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항상 모든 게 거의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이쪽에는 침범을 안 하는 게 이럴 게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침범을 가능한 모든 거는 이거는 이렇게 맞춰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 위에는 침범했는데 침범 안 했지만 왼쪽과 밑에는 다 침범했죠. 이런 경우도 사진을 배치를 할 때 많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단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거 상단 마진 했을 때 이거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그래서 한번 이걸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속지 만들기 할 때 이 마공조로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간의 미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절한 공간.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빡빡한 게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공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항상 공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 안내서는 제가 다음에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사진을 배치할 때 여기에 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하게 해서 요 선을 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내선을 통해서 마공조를 실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속지를 만들 때 그 일반 포맷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들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만들기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